자, 소원 빌어봐. 하나, 둘, 셋.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지은의 머리 뒤를 움켜쥐며 테이블 위 케이크 쪽으로 천천히 밀어붙였다. 웃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고 촛불은 아직 꺼지지도 않았는데 분위기는 이미 지옥 같았다. 한순간에 무너진 체면, 터질 듯한 숨, 그리고 지은은 직감했다. 오늘 밤은 단순한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건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래 준비해온 처형식에 가까웠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이 밤 이후로 무너지는 사람은 지은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저녁 아파트 복도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동창회를 다녀온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부터 얼굴, 목까지 온통 생크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지 하얗던 크림은 굳어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시멘트를 뒤집어 쓴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크림 사이로 지은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는 이미 제 역할을 잃었습니다. 여기저기 과일 시럽이 번져서 빨간색과 노란색 얼룩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폭행당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죠. 지은은 한 손으로 난간을 꽉 붙잡고 한 발 한 발 힘겹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구두는 한 짝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한 짝마저 제대로 신지 못해 질질 끌리며 바닥에 스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탁, 탁 하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은 완전히 젖어서 밑바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수첩, 볼펜, 손수건이 계단 곳곳에 흩어졌지만 지은은 줍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주변에 확 퍼졌습니다. 생크림과 초콜릿이 섞인 냄새였는데 오래되어서 비린 비누 냄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그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렸지만 지은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한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간신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마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시어머니 정옥이 문 여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구나 싶어 반갑게 인사하려던 정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라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며느리 지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정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시장에서 장사하고 상인의 회장까지 했던 정옥이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똑똑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면서 굳어있던 생크림 한 덩어리를 녹였습니다. 그 크림 덩어리가 턱에서 떨어져 신발 위에 떨어졌습니다. 정욱이 급히 다가가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욱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은의 팔목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게 움켜잡았던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때렸니? 정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겨우 한마디를 꺼낸 지은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의 손을 꽉 잡고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샤워기 물을 틀고 지은의 머리를 천천히 헹궈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머리카락을 적시자 그동안 굳어 있던 생크림이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거품과 함께 휴지 조각, 종이 부스러기, 케이크 부스러기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배수구가 금방 막혔습니다. 정욱은 조심스럽게 지은의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 사이를 훑을 때마다 딱딱하게 굳은 크림 덩어리들이 만져졌습니다. 정욱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샤워가 끝나고 지은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결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악몽을 꾸는지 가끔씩 몸을 떨었습니다. 정욱은 지은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지은의 옷가지들을 보았습니다. 생크림으로 범벅이 된 블라우스, 시럽이 번진 치마, 그리고 한 짝만 남은 구두. 정욱은 지은의 손등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거기에 찍혀있던 초코잼, 자국을 손목에 새겨진 붉은 손자국을, 머리에서 쏟아져 나온 휴지 조각들을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이딴 짓을 했구나. 정욱은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했다던 그 여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정욱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SNS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여자들의 얼굴을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정욱은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상인회 회장 시절에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낡은 표지를 넘기자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전화번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욱은 그중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번호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나야, 문정욱. 정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랜만에 부탁 하나 해도 되겠나? 새벽 어둠 속에서 정욱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베이지색 원피스를 펼쳐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창회에 갈까 말까?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들은 지은을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채린이라는 친구는 늘 지은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봤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지은은 결국 큰 맘을 먹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어른이 됐는걸. 지은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체리는 이미 호텔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호텔 로비를 누비고 있었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SNS 생방송을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모이는 날이거든요. 체린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들릴 정도로요. 화면에는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비쳤습니다. 체리는 일부러 비싼 인테리어가 보이는 각도로 촬영했습니다. 오늘 누가 오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재밌을 거예요. 체린의 입꼬리가 이상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계획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호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번쩍이는 불빛이 지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였습니다. 어머, 지은아. 왔구나. 체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지나치게 큰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체린은 휴대폰을 지은에게 돌렸습니다. 생방송 화면에 지은의 당황한 얼굴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와, 너 아직도 그런 가방 쓰니? 체린의 말에 지은이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째 쓰고 있는 검은색 크로스백이었습니다. 낡지는 않았지만 화려하지도 않았죠. 체린의 명품 가방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거 편해서.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체린은 이미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마치 지은의 대답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그때 하나둘 동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해솔, 가윤, 수민. 4명의 여자들이 체린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지은을 둘러쌌습니다. 오, 지은이네. 오랜만이다. 미나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너 피부 상태 왜 그래? 스트레스 받니? 미나는 피부가 상담실장이었습니다. 피부를 보는 것이 직업이었죠. 하지만 지금 미나의 말투는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은근한 모욕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뺨을 만졌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아서 피부가 거칠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미나가 일부러 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아직도 계약직이지? 이번엔 해솔이 끼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인 해솔은 늘 남의 직업과 수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물어보는 것을 즐겼죠. 계약직이긴 한데 일은 좋아. 아이고, 힘들겠다. 요즘 계약직은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해솔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웃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도 비웃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자, 다들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갈까요? 체린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모임의 주최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들 체린을 따라 움직였고
지은은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직원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동그란 테이블이었는데 좌석 배치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의 자리만 유독 조명이 강한 곳에 있었습니다. 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정확히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죠. 지은아, 여기 앉아. 채린이 의자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자리는 은은한 간접 조명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팔꿈치로 지은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요. 오늘 재밌게 놀자. 부담 갖지 말고. 채린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지은은 그 눈빛을 보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척하면서 채린은 호텔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지은은 그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가윤이 자리에 앉으며 채린에게 속삭였습니다. 준비 다 됐어. 케이크 생크림 듬뿍 올렸대. 그 말을 들은 후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지은이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서 미나와 해솔이 고개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따 머리 먼저? 아님 얼굴 먼저? 머리지 뭐. 확실하게.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지은의 귀에 들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물을 마시려고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물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채린이 지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정리하다가 종이에 베인 자국이었어요. 아이고, 이거 어쩌다 다쳤어? 가난해서 약도 못 발랐나? 채린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손목을 빼려 했지만 채린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수로가 아니라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채린은 지은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화장실에라도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채린이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벌써 가려고 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채린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들 같았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나이프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직원이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레스토랑 안의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촛불이었습니다. 호텔 직원 2명이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주변에는 화려한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짠! 지은이를 위한 깜짝 이벤트. 채린이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일부는 박수까지 쳤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은 이번 달이 아니었습니다. 2달 전에 이미 지났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케이크가 나오는 걸까요? 체리나, 내 생일 아닌데. 지은이 작게 말했지만 체리는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한 거였죠. 체리는 계속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케이크를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보통 생일 케이크에는 초가 몇 개 안 꽂혀 있는데 이 케이크에는 무려 10개나 꽂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크림이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케이크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얼른 소원 빌고 불 꺼야지. 체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손님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도망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 생일이 아닌데요. 에이, 괜찮아. 우리끼리 미리 축하해 주는 거지 뭐. 해솔이 지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지은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얼굴 좀 들고. 카메라 봐봐. 수민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잡혔습니다. 불안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수민은 그 모습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케이크 앞에 앉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10개의 촛불이 흔들리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도 그 불빛에 비쳐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자, 소원 빌어. 뭐 빌 거야? 가윤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불 꺼야지. 다른 손님들 기다리잖아. 체린이 재촉했습니다. 지은은 마지못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향해 입김을 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미나의 손이었습니다. 미나는 지은의 머리카락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머리를 고정하듯이요. 왜? 지은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체린이 지은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지은의 뒤통수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체린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체린은 지은의 뒤통수를 잇는 힘껏 앞으로 밀었습니다. 쾅! 지은의 얼굴이 케이크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와! 주변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일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케이크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생크림이 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벌려 공기를 마시려 했지만 입 안으로도 크림이 들어왔습니다. 컥! 지은이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여전히 지은의 머리를 케이크에 누르고 있었습니다. 꽤 잘 박히네. 체린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미나는 킥킥거리며 웃었고 해솔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가윤과 수미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레전드 각이다. 오늘 조회수 맛집. 수민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지은의 머리가 케이크에 박힌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체린이 드디어 손을 뗐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생크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속눈썹에도 크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코에서 크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입술 위에는 딸기잼이 번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잼이 입 주변에 묻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손으로 얼굴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도 이미 크림이 가득했습니다. 닦으려고 할수록
더 번졌습니다. 눈가에 묻은 크림이 눈 안으로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어머, 지은아. 사진 찍어줄게. 정말 귀여운데?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케이크 생크림을 덧떠서 지은의 뺨에 발랐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나의 손은 빨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예쁘지?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였죠. 주변 호텔 직원들도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라도 가서 얼굴을 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채린이 지은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아직 끝 안 났어. 또 할 게 있지. 채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은 채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채린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폭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괴롭히려고 이 자리를 만든 거였어요. 휴대폰에서 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톡방에 사진과 영상이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지은이 케이크 샤워, 대박. 그런 메시지와 함께 방금 찍은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이미 몇십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얼굴에서 생크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턱에서 바닥으로 쉼없이 떨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 웃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채리는 여전히 지은의 옷깃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뭐 할까? 채린이 동창들을 향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직도 더 남았다는 거였습니다. 이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 묻은 생크림이 턱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블라우스 귀까지 젖어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화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얼굴이라도 씻어야 했으니까요. 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가? 채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린은 테이블 위에 남은 케이크 조각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생크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 좀.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채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손에 쥔 케이크 덩어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파티가 안 끝났는데 어디 가려고 해? 채린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피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손에 쥔 케이크를 지은의 얼굴에 힘껏 던졌습니다. 생크림이 폭발하듯 터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은의 이마, 코, 뺨, 턱 전체가 하얀 크림으로 뒤덮였습니다. 방금 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케이크 조각이 머리카락에 붙어 늘어졌습니다. 지은이 신음을 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늦었습니다. 속눈썹 사이로 크림이 스며들어 눈이 따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눈물인지 크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딸기잼이 눈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빨간 잼이 눈두덩이에 묻어
마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초콜릿 시럽도 섞여 갈색 얼룩이 뺨에 번졌습니다. 하하, 대박. 이거 진짜 대박이야. 해솔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의자에서 넘어질 듯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가윤도 테이블을 손으로 탁탁 치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은 생크림과 섞여 얼굴을 더럽혔습니다. 진짜로 울어? 어머, 대박. 미나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생방송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정말 웃긴 상황이에요. 수민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지은에게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지은의 눈물 젖은 얼굴이 화면에 크게 잡혔습니다. 케이크 맞은 표정 좀 보세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수민은 계속 중계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이모티콘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지만 대부분은 재미있어 했습니다. 지은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뒤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니, 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꼬였습니다. 구두 한 짝이 제대로 신겨지지 않아 휘청거렸습니다. 몸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쿵! 지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손바닥도 바닥을 짚으며 쓸렸습니다. 얼얼한 통증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열렸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갑, 화장품 파우치, 수첩, 볼펜, 손수건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머, 넘어졌네. 미나가 과장되게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내려다봤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있나 보자. 미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을 도둑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물건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을 집으려다 놓쳤습니다. 수첩을 잡으려다 또 떨어뜨렸습니다. 다들 지은을 둘러쌌습니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에워쌌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이요. 사진 찍어야지. 가윤이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위에서, 옆에서, 정면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물건을 줍는 지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생크림 범벅이 된 얼굴, 찢어진 스타킹, 더러워진 블라우스, 모든 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오늘 콘텐츠로 이거 올라간다. 채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지은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마치 승리자 같았습니다. 지은은 간신히 물건들을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쪽을 향해 뛰었습니다. 구두가 벗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달렸습니다. 도망쳤다. 진짜 웃겨. 뒤에서 해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장실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케이크로 범벅이 된 여자가 울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호텔 직원도 지은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린이 있는 테이블을 향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채린의 가족이 호텔과 연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지은은 겨우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세면대에 매달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생크림과 잼으로 뒤범벅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생크림이 잘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메인 이벤트 남았는데 벌써 갔네. 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메인 이벤트라니. 아직도 더 남았다는 말인가요? 절도범 만들기는 어떻게 할 거야? 미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절도범. 그 단어에 지은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은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생크림과 섞여 하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레스토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채린이 테이블 주변을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동창들도 의자 밑을 들여다보고 테이블 위를 뒤지고 있었죠. 이거 어디 갔지? 채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다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졌어. 채린이 갑자기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채린에게 쏠렸습니다. 100만 원짜리 지갑이 사라졌다고. 채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떨림이 진짜 놀람이 아니라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과장되어 있었어요. 해솔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아까 지은이가 그쪽 지나다녔는데. 해솔이 지은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난 아니야. 지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갑이 없어졌어요. 10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이에요. 채린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습니다. 어머나, 그건 큰일이네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안팀, 레스토랑으로 와주세요.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답이 들렸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이라니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가져갔어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오히려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무전기를 찬 남자들이었습니다.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어떤 분이 신고하셨나요? 저요. 채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가리켰습니다. 저 친구가 의심스러워요. 아까 지갑을 올려둔 자리 근처를 계속 배회했거든요. 배회한 게 아니라 제자리로 가려고.
지은이 변명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보안요원 한 명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잠깐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안요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두 명의 보안요원이 지은을 양쪽에서 에워쌌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이요. 지은은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어서 가시죠. 보안요원 한 명이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확고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창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촬영하고 있었던 거죠. 미나는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뭘 훔친 거래? 지갑을 훔쳐? 말이 돼? 요즘 사람들 정말. 귓속말들이 화살처럼 지은의 등을 찔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보안실은 호텔 지하에 있었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여러 개의 CCTV 모니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방 열어보세요. 보안요원이 명령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전부 꺼내세요. 네. 지은은 가방 안의 물건들을 책상 위에 하나씩 꺼냈습니다. 지갑, 화장품 파우치, 립스틱, 핸드크림, 생리대, 작은 수첩, 볼펜 2자루, 물티슈, 책갈피. 보안요원은 하얀 장갑을 끼고 지은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만지듯이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무례하게 다뤘습니다.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수첩을 펼쳐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화장품 파우치의 지퍼까지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원피스 주머니도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요원이 지은의 옷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디건 벗어보세요. 이건 왜요? 절차입니다. 지은은 울며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보안요원이 가디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채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실 유리창 너머로 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은을 가리키며 보안요원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요원이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CCTV 화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감기로 영상을 넘겼습니다. 지은이 레스토랑을 걷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안요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이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보안요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안 가져갔어요. 정말이에요. 지은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밖에서 동창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작 좀 해. 불쌍한 척 그만하지. 연기 좀 그만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안요원은 한참 동안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이번은 경고로 끝냅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경고라니.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경고를 받다니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도 됩니까? 네, 가세요. 지은은 황급히 물건들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지도 못했습니다. 지퍼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보안실을 나오는 순간 채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린은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지은은 그대로 호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택시가 마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어서 목이 잠겼습니다. 호텔 입구에서는 동창들이 나와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올해 최고다. 가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레전드였어.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도착하니 정옥을 놀란 마음에 울고 있는 지은이를 안아주며 엉망이 된 머리도 감겨주었습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 정옥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정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습니다. 동창회에 갔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오랜만에 만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누가 있었는데? 박채린이요. 걔가 주동자였어요. 지은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케이크를 던지던 그 잔인한 미소가요. 채린이가 케이크를 제 얼굴에 박았어요. 촛불 끄기 전에 뒤통수를 밀어서 그 여자 혼자? 아니요. 오미나, 윤혜솔, 정가윤, 최수민 5명이 같이 있었어요. 지은은 하나씩 이름을 말했습니다. 정옥은 메모지를 꺼내 이름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미나는 제 피부가 왜 그러냐고 조롱했고, 윤혜솔은 제가 아직도 계약직이냐고 비웃었고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더 있니? 정가윤이랑 최수민은 사진 찍었어요. 제가 케이크 맞고 우는 모습을. 그리고 SNS에 올렸어요. 정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채린이가 케이크를 제 얼굴에 한 번 더 던졌어요. 그리고 지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지갑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채린이가 자기 지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보안실까지 끌려갔어요. 뭐라고?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방도 다 뒤져봤어요. 옷주머니도 수색당했고요.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경고받았어요.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옥은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다 내 탓이에요. 제가 약해서, 제가 참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 정옥은 지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채린, 오미나, 윤혜솔, 정가윤, 최수민. 이 5명이지? 네. 그 애들이 다 같이 계획한 거구나. 단톡방도 있었어요. 제가 보진 못했지만 서로 메시지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은 메모지에 별표를 쳤습니다. 5개의 이름 옆에요. 이제 그만 자거라.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모지를 펼쳐놓고 하나씩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채린, 오미나, 윤혜솔, 정가윤, 최수민, 한 명도 빠짐없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케이크에 얼굴이 박히던 순간 지갑을 훔쳤다는 누명, 보안실에서의 굴욕,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 정옥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메모지가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아침 먹어야지. 정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그래? 제가 정말 바보 같죠?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야. 악한 건 저 애들이지. 정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어머님, 그냥 잊고 싶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잊어서는 안 돼. 내가 당한 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정옥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 SNS 게시물, 회사 정보 검색 결과들이었습니다. 이것 봐. 정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채린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 비싼 레스토랑, 호화로운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가 박채린이지? 네. 이 사람 쇼핑몰 운영한다며? 그렇다고 들었어요. 정옥은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채린의 쇼핑몰 사이트였습니다. 화려한 상품 사진들이 있었지만 리뷰는 많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이상해. 상품은 비싼데 판매량이 거의 없어. 정옥은 몇 개의 기사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이 명품 가방 협찬받은 거라고 나와 있어. 근데 협찬 브랜드를 찾아봤더니 가짜 명품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데더라. 지은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채린이 자랑하던 가방들이 가짜였다니요. 그리고 채린이 아버지 박진우. 이 사람이 문제야. 정옥은 새로운 검색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 투자자인데 비리 의혹으로 여러 번 고발당했어. 회계 부정, 허위 서류 제출, 투자금 횡령 의혹까지. 어머님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그리고 나한테도 아는 사람이 있어. 정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요. 보복은 누가 당할지 두고 봐야지. 정옥은 다른 메모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동창들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미나, 피부과 상담실장이라며? 네. 이 사람은 환자 정보를 함부로 다뤄.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부과 직원이 환자 정보 누설한다는 제보가 올라와 있더라. 정옥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윤혜솔, 부동산 중개인인데 무허가로 서브 중개를 해. 허위 매물도 올린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어. 정말요? 정가윤, 디저트 카페 운영하는데 위생 점수가 최하위야. 작년에 식중독 사고도 있었대. 정옥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최수민, 아울렛 직원인데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다는 내부 제보가 있어.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이 모두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 봐. 정옥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단톡방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당한 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있어. 단톡방 내용도 같이 올렸어.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은이 작살내자. 케이크 받기 먼저 하고 얼굴에 던지기. 마지막은 지가 훔친 걸로 몰자. 계획된 순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사전에 짜여진 시나리오였던 거죠. 이건 범죄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지.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계획된 집단 폭력이야. 정옥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호텔 지점장 강명철. 이 사람이 왜 채린 편을 들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채린 아버지 박진우가 호텔 쪽에 투자를 했대. 그래서 지점장이 눈치를 본 거야. 그래서 저한테만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던 거군요. 맞아. 돈과 권력 때문에 내가 희생된 거지. 정옥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이제 내 차례야. 네. 내 며느리를 건드렸으니 이제 저 애들 차례지. 정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하실 건데요? 나한테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시장 상인회 회장할 때 만난 사람들이지. 정옥은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가족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20년은 된 듯 보였습니다. 세무서에 아는 사람, 구청에 아는 사람, 은행에 아는 사람. 다들 지금은 높은 자리에 있어.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실 거예요? 부탁이 아니야. 그냥 사실을 알리는 거지. 비리가 있으면 조사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채린이 아버지 개발 사업, 세무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어머님, 오미나는 환자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받아야겠지. 정옥은 메모장에 하나씩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윤혜솔은 무허가 중개로 구청에 신고하면 돼.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고 말고. 이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야. 정옥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참을 필요 없어.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지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약한 사람 편에 서서 살아온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장에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나서서 해결했던 분이었죠. 그 시어머니가 지금 자신을 위해 나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고맙긴. 가족이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정옥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표가 쳐진 이름들도 보였습니다. 이제 전화 몇 통만 하면 돼. 정옥의 손가락이 한 번호 위에 멈췄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거실에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20년 전 상인회 회장 시절에 쓰던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족 표지가 달아 있었지만 안의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여러 이름 위에 별표가 쳐져 있었습니다. 금융권 사람, 세무서 사람, 구청 사람, 언론 사람. 모두 정옥이 시장 일을 하며 만나고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문정옥이야. 오랜만이지? 어머,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반가워했습니다.
시중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정옥이 시장 상인들의 대출을 도와줬던 은인이었죠.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말씀만 하세요. 박채린이라는 사람 알아? 그 사람 남편 회사 대출권을 좀 검토해줬으면 해.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옥은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세무서에서 일하다 은퇴한 동기였습니다. 정옥이구나. 무슨 일이야? 박채린 어머니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말이야. 세무 쪽이 깨끗한지 한번 봐줬으면 해. 그래, 알았어. 내가 후배들한테 얘기해 볼게. 세 번째 전화는 구청 도시계획과 팀장이었습니다. 박진우라는 사람 개발사업 아시죠? 그 인허가 서류들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 사업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관련 서류 전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신문사 편집장이었습니다. 정옥이 시장 화재 때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익 차원에서 기사 하나 써주시면 안 될까요? 지역 개발 사업 비리에 대해서요. 회장님 부탁이면 당연히 해야죠. 바로 취재 나가겠습니다. 정옥은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화는 호텔 본사 임원이었습니다. 정옥의 남편이 생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점장 관리가 엉망인 것 같더라고요. 손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건 큰 문제네요. 즉시 감찰팀을 보내겠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오전 10시 채린의 남편 회사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재무 상태 재검토 결과입니다. 채린의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 모두 대출금이었습니다. 이걸 갚으라니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채린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의 세무 공무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장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세무조사요? 갑자기요? 절차에 따른 겁니다. 장부를 열어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허위 강사 등록, 현금 수입 누락, 비용 부풀리기. 세무 공무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후 2시 구청에서 박진우의 개발사업 현장에 나왔습니다. 인허가 서류에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요? 이미 다 승인받은 건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공사 중단입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지역 신문 일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지역 개발업자 박모 씨, 회계 의혹 불거져. 기사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커뮤니티마다 공유됐습니다. 박진우의 이름이 실명으로 언급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호텔 본사 감찰팀이 지점장 강명철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최근 손님 응대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게 무슨 CCTV 자료와 직원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강명철이 특정 손님에게만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채린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발견됐습니다. 그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미나가 일하는 피부과에는 환자 정보 무단 열람 관련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원장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미나가 근무 시간에 환자 기록을 열람하는 장면이 여러 번 잡혔습니다. 당장 사표 내세요. 원장님 그게 지금 당장요. 윤혜솔에게는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출석하시죠. 허위 매물 3건이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번호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가윤의 카페에는 보건소 직원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위생 점검이었습니다. 주방 상태가 심각하네요. 곰팡이 핀 재료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건 일주일 영업정지입니다.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영업정지 딱지가 붙었습니다. 가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수민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 관련 조사차 출석 부탁드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이미 회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해고 통보였습니다. 저녁 7시 동창들의 단톡방이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오늘 지은이 작살내자. 케이크 받기 얼굴 던지기 지갑 누명. 계획된 폭력의 증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들끓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 실명 공개해야 한다. 동창의 폭력 일진녀들.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갔습니다. 체린의 SNS 협찬 브랜드들이 하나씩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아 계약을 해지합니다. 쇼핑몰 리뷰창에는 악플이 폭주했습니다. 갑질녀가 파는 물건 누가 사? 폭력녀한테 돈 주기 싫다.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체린의 남편이 집에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회사가 망했어. 다 내 집 때문이야. 나도 모르는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내가 미쳤지. 동창회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부부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들이 벽을 두드렸습니다. 체린의 친정도 난리가 났습니다. 세무조사에 언론 보도까지 터지니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뺐습니다. 개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단톡방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체린이 내가 시킨 거잖아. 너네도 똑같이 했으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증거 자료를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필요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단톡방은 폭발했습니다. 5명 모두 나갔습니다. 체리는 집 밖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악플로 가득한 SNS가 보였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질 뿐이었습니다. 정옥은 집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다. 정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지.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체린 남편의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부도 처리됐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라고 큼직하게 써 있었죠. 직원들이 회사 앞에 모였습니다. 15명쯤 됐습니다. 모두 분노한 얼굴이었습니다. 석 달치 월급 안 나왔어요. 퇴직금은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 나와서 얘기해. 직원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체린의 남편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집단 고소합시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변호사도 선임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15명 전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각 체린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학원에도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허위 강사 5명 등록, 현금 수입 3천만 원 누락,
허위 비용 처리 2천만 원, 탈세 금액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학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처분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채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학원 문에는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몰려왔습니다. 우리의 수강료 돌려줘요. 사기 아니에요, 이거.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 입원 중이었거든요. 채린의 아버지 박진우는 더 큰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개발사업 관련 회계 부정 및 투자금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검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모두 발을 뺀 상태였습니다. 개발 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장비만 덩그러니 남아 녹슬어가고 있었죠. 패거리들도 각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민아는 해고당한 뒤 다른 피부과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환자 정보 유출로 해고당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저희 병원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면접장에서 돌아오는 말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미나는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윤혜솔은 사업자 번호가 정지되면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등록하려면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배달 좀 해볼까? 해솔은 배달 앱을 깔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 집 저 집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무시하던 직업이었습니다. 정가윤의 카페는 영업정지 일주일이 끝난 뒤에도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생 불량으로 영업정지 당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거든요. 저기 곰팡이 글을 쓰던 데잖아. 에이, 무서워. 거기 가지 마. 결국 가윤은 카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임대료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채린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했습니다. 최수민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수민은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5명 모두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캡처된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뒤였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는 매일 이 사건으로 들끓었습니다. 동창회 폭력 일진녀들 근황, 케이크 테러녀들 다 망했대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있구나. 댓글은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지은을 괴롭혔던 영상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지역 커뮤니티에만 올라왔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한 유튜버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동창회 폭력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100만 뷰를 넘어갔습니다. 댓글은 5천 개가 넘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 실명 공개해야 한다. 저런 인간들은 처벌받아야지.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채린을 비롯한 패거리들의 이름이 인터넷에 실명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미나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차가웠습니다. 진작 그럴걸. 반성은 무슨, 걸린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지. 피해자한테 사과부터 해라. 해솔도 가윤도 수민도 비슷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의 남자친구도 그녀를 떠났습니다. 해솔의 약혼자도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결혼은 못하겠어. 약혼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해솔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윤은 부모님께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는 가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울기만 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연락도 끊었습니다. 예전의 단톡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만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체리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만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체리는 서류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SNS 팔로워도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은 건 빚과 비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체리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푸석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내가 왜 그랬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체린의 집을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 집 말 많더라. 케이크 테러 한 사람 사는 데 아니야? 에휴, 무서워. 체리는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다시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체리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SNS도 쇼핑몰도 모든 걸 닫았습니다.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동창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모두 과거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잊지 않았습니다. 검색하면 여전히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기사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따라다닐 낙인이 됐습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동창회에서 벌인 케이크 테러. 그 한 번의 선택이 5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패거리들은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뒤였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삶 위로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거리를 뒹굴었습니다. 지은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순간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이 늘 곁에서 지켜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지은은 책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체린이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케이크가 얼굴에 박히던 순간, 지갑 누명을 쓰던 순간, 어머님, 지은이 부엌에 있던 정옥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이 재빨리 나왔습니다. 왜 그래? 체린이 밖에 있어요. 정옥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문 열어. 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색 추리닝 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은 늘어나 있었고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져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한참 감지하는 듯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어져 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매니큐어 자국만 남아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채린이 맞나 싶었습니다. 한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채린은 지은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은아.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지은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웠습니다. 정욱이 지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채린과 지은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정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채린은 정욱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탁!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팠을 텐데 채린은 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채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을 괴롭히던 그 여자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랑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 했어. 채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채린은 얼굴을 양손으로 가렸습니다. 회사 망했어. 남편도 떠났어. 엄마는 병원에 있고 아빠는 검찰 조사 받고. 말하는 중간중간 흐느낌이 섞였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어. 아무도 내 전화 안 받아. 채린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에 빠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 계속 악몽만 꿔. 내가 케이크 맞던 얼굴이 계속 보여. 채린은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비명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쉰 채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채린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망가진 사람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케이크에 얼굴을 박았던 일, 지갑 누명을 씌운 일, 보안실에서 당한 굴욕. 그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정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채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정욱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라. 내가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해. 나도 피해자야. 모든 게 다 망했어. 채린이 울먹였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었잖아. 정욱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만 괴롭힌 게 아니겠지.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어? 채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업보는 다 돌아온 거야. 내가 심은 걸 거둔 거지. 정욱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주는 거야.
가해자가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야. 체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늦었어. 이미 다 돌아온 뒤야. 정욱은 지은을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들어가자.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체린의 무너진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정욱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가자.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체리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힘이 빠진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열하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체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체린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질질 끌리는 발걸음.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체린은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도 비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체린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누군가 다른 도시에서 체린을 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습니다. 체린이 사라진 자리에는 교훈만 남았습니다. 남을 괴롭히면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 작은 악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용서는 구걸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체린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화려했던 시작과 달리 초라한 끝이었습니다. 지은의 집 거실에서는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정욱은 지은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참았던 사람은 평안을 얻지. 정욱의 말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케이크가 얼굴에 박히는 꿈, 보안실에 끌려가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의사는 지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줬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가벼운 불안증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잠들기 전에 먹는 작은 알약이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치료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정욱은 매일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지은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찌개.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살이 너무 빠졌어. 정욱은 지은의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지은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처음엔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남편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나자 지은은 다시 도서관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관장님도 배려해줬습니다. 힘들면 쉬어도 돼요. 건강이 먼저예요. 지은은 고마웠습니다. 일을 하니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보고 어린이 열람실을 관리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동화책 읽어주기 행사는 어떨까요? 지은이 관장님께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번 해봐요. 첫 행사 날 10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지은은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지은은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옛날에 지은의 목소리가 열람실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도 와요. 한 아이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꼭 올게. 그날 이후 지은은 매주 토요일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명에서 20명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지은을 조용히 도와줬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지은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빵집 사장님은 가끔 빵을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작은 배려들이 지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2달째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예전보단 나아요. 악몽도 줄었고요. 잘하고 계시네요. 자신을 믿으세요. 상담을 받으며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괴롭힘을 당한 건 지은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건 가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상담사의 말에 지은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정옥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지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운동화였습니다. 동창회 때 구두 버려야 했잖아. 이제 새 신발 신고 내 길을 걸어가렴. 정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은 운동화를 꺼내 신어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자신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고맙긴. 당연한 거지. 정옥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은은 그 운동화를 신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점심시간에 갔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왔네. 복지관 선생님이 반겼습니다. 네, 오늘 배식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분씩 오셨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맛있게 드세요. 지은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동창회 사건이 회자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케이크 테러 피해자 근황 아시는 분? 댓글이 달렸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대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 사람 피해자예요. 더 이상 언급하지 맙시다. 사람들도 지은을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모욕도, 어떤 괴롭힘도 참지 않기로요.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었어.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남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옥도 함께 앉았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네. 그치? 어머님한테 배운 거야. 잘했어. 정옥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은과 정옥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온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러네. 정옥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정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지은은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 이상이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이 눈처럼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왜?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지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옥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내 눈빛이 달라졌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평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화였습니다. 지은은 알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답게요. 지은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요. 그리고 옆에는 언제나 정옥이 있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처럼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요.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케이크에 박히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